내 역사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하는 류석환입니다. 오늘 동네 읍성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에 일어난 역사 기록에서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윤선희입니다.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배워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숙입니다. 저는 동네에 살면서도 동네 역사에 너무 몰라서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린닥터스 기획이사 최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아입니다. 저는 평소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기회가 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 관련된 동네 읍성을 오늘 주제이니까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기 소개를 똑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동네 읍성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임진왜란. 아, 임진왜란. 예. 예.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동네 시장. 동네 시장. 예. 동네 시장은 임진왜란 전쟁의 중심부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동네 읍성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동네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성 하면은 동네 성 부르면 될 텐데 동네 읍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성을 무슨 성이라고 부를까요? 한양. 혹시 도성. 여러분 경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경성은 예.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 있는 성을 경성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계층의 성을 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읍성은 경성 다음 가는 아주 중요한 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행정구역의 의미라면 좀 하위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하. 동네는 조선시대에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서 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국방상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읍성을 오늘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역사만 그럴까요? 아니면 세계사도 그럴까요? 세계사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현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여야겠습니다. 저기 성이 류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비무환을 좋아합니다. 혹시 유비무환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네, 말씀하세요.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그게 의료인이 아는 유비무환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준비를 하면 우환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선이 우리 이사장님 갑자기 코미디언으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는 개업의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역사를 거기에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제 36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오늘 갖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래 읍성의 지도 중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고증을 잘 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임진왜란이 단순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보다도 우리 국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가까운 이웃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가까운 이웃끼리는 잘 지낼 수도 있지만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웃 나라와 잘 지내는 나라가 지구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이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깝지만은 전쟁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리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그 중간 지점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했던 정중앙에 우리나라가 위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남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동쪽에 일본과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 중국이 있으며 북쪽에는 러시아, 즉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 세력인 일본, 미국, 영국이 군사 전략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인 이 부산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첫 전투가 부산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투 중에서도 가장 처절했던 동래 읍성 전투의 그 참상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그 지도 중에서 특이한 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좌측 상단에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도망가는 예, 도망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합심해서 써도 모자를 파내 도망을 갑니다. 저 흰말 타고 대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일 먼저 도망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
건축물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온 백성이 같이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남쪽 문에 군사들이 모여서 철통 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취약했던 동북쪽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것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5월 25일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인 이각은 적이 많은데 우리 수가 적으니 당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외적의 기세에 올라서 북문을 통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해 7월 달에 붙잡혀서 군법으로 처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기와장을 던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군이 조총을 쏘며 전면적으로 공격해 오자 중가부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합세해서 싸웠는데 특히 부녀자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적에게 기와장을 던짐으로써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전쟁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힘을 합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보셨다시피 동네 읍성의 동북쪽이 좀 취약하였습니다. 남문 중심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외적은 취약했던 동북쪽의 성벽을 허물고 물밀듯이 동네 읍성으로 쏟아져 옵니다. 그러자 송상현 부사는 결사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항전 의지를 보였지만은 끝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보내는 서신을 쓰고 북쪽의 임금을 향하여 절을 하고 순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네 읍성 전투는 처절하게 막을 내립니다. 동네 읍성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사 이가도난.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한자 실력이. 전쟁터에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 뜻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은 싸우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려면 길을 빗기라 했습니다. 그럼 왜 길을 빗기라 했겠습니까?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으니 예, 북쪽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까? 도성. 저 위에 중국. 예, 중국입니다. 예, 중국인데 혹시 그 당시에 중국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 시대니까 조선시대. 예. 예,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 예. 자, 제가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너희들 싸우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비켜라 하니까 송상현 부사가 싸워서 죽을 수는 있으나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길을 빌려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싸우지 않고 길을 비킨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항복할 수 없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식을 들은 명나라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명나라가 참전하게 됩니다. 예,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동래 읍성과 금정산성의 이런 혹시 구분하거나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요. 네. 이 동래 읍성이 원래 있었던 거고 네. 그 후에 이제 나중에 그 산성은 나중에 이제 방어용으로 다시 건축했다. 예. 이 당시에는 없었는데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와. 아, 역시. 혹시 모범생. 요 정답을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예. 사실은 동래 읍성과 금정산성을 부산 사람들도 혼돈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임진왜란의 전쟁이 동래 읍성에서 일어났는지 금정산성에서 일어났는지 조금 구분이 불명확합니다만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래 읍성의 전투는 1592년 5월 20일 날 일어납니다. 금정산성은 임진왜란이 끝난 105년 뒤에 즉 1703년 숙종 29년에 왜가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우리 국토 방위적인 차원에서 원래 있던 성을 새로 축성하게 됩니다. 더 튼튼하게.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유비무한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해도 돼요? 네. 동래 읍성을 지키던 성주가 네. 아까 송상현 송상현 부사님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쟁에 대비해서 네. 이렇게 군사도 모으고 훈련을 해서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왜 그냥 자결을 할 정도로 저 동북 쪽에서 뭐 왜군이 좀 들어왔다고 그 싸우지도 않고 그래 했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군인 아니었나요?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0년 전인 1392년 조선이 개국합니다. 조선이 개국하고 200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구의 노략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객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전쟁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화는 말로 주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전쟁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 합심해서 격퇴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역사는 현재 우리의 인식을 일깨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비무한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유비무한의 정신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국토방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살림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래읍성 전투의 처절했던 모습을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부산교통공사에서 수안역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동래읍성의 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해자란 무엇인가? 혹시 아세요? 알고 있지만 딴 분이 대답해 주시기. 네. 예. 그 해자가 적군의 침입을 네. 이렇게 쉽게 업성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방어 운물 같은 거를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도랑을 만드는 거. 네. 자, 해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해자에는 임진왜란 당시 희생되었던 우리 무고한 백성들의 인골과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류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한 참상을 바로 이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래읍성 모형을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게 바로 해자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해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우리나라 해자가 사실은 도랑수진이라면은 일본에 가서 해자를 보면은 거의 강수준이고 낙동강 수준. 중국에 가서 보면은 해자가 거의 바다 수준. 바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의 그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쟁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동래읍성 해자에서 발견된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인골 그리고 각종 무기류 등이 임진왜란의 참상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래읍성 해자는 성벽으로부터 한 30여 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폭이 5미터입니다. 폭이 5미터면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아요. 좁아요. 넓은 편은 아니죠. 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해자에 쉽게 말하면 물도랑에 그 당시에 무고하게 죽었던 우리 백성들과 다양한 쓰다 남은 무기류 등을 그렇게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재해놓은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현해 두었습니다. 임진왜란 동래읍성 전투의 기본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992년 5월 23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년간의 일본 국내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여군의 힘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을 침략하게 됩니다. 5월 23일 영도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고 뒷날 아침
미명의 부산 진성을 공격합니다. 부산 진성의 정발 장군은 백성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으나 안타깝게도 조총에 맞아서 숨지고 부산 진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3시간 만에 부산 진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세를 몰아 그 다음 날인 5월 25일 동래읍성을 포위해서 앞에서 보았던 동래부 순절도에서 보았다시피 왜는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면 길을 비켜라 하니 송상현 무사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저 죽기는 쉬워도 길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어렵다.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전사 이 이가 가 나. 예, 전사이 가도난입니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전사이 전사사이 가도난.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비켜줄 수 없다. 길을 비켜준다는 것은 싸우지 않고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결례가 일어나서 목숨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신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조총을 앞세워서 우리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상하게 됩니다. 중과부족으로 동래성은 전멸되게 됩니다. 동래성 전투의 장렬하게 순절한 소식은 전국에 퍼져나가서 우리 백성들의 민심을 감동시켜서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항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병 알고 있습니까? 예, 의병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곽재우. 예, 각재우 장군입니다. 곽재우 장군은 또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홍희 장군. 예, 홍희 장군이랍니다. 네. 곽재우 장군 아버지께서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받아온 비단을 곽재우 장군의 어머니께서 곽재우 장군에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홍이 붉은색 옷을 입고 나가 싸우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곽재우 장군은 아버지의 뜻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나가 싸우니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외와 결사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의 전투는 참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을까요? (1608년) 동래 부사로 부임한 이안눌 부사가 기록한 것과 일본 측 자료인 요시노 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동래 즉 부산 지역은 중과부족으로 인하여 도륙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참혹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참혹함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안눌의 글에 의하면 송상현 부사를 쫓아온 왜적들은 백성들을 살상해서 동래읍성을 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글로 표현하기를 가족이 죽어서 복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오히려 슬픔이 덜하지만 휘두르는 적의 칼날에 온 가족이 죽어서
독해줄 사람조차 없으니 얼마나 슬프랴 하고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즉 평화를 지키려면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3대 국가인 조선, 일본, 그리고 명나라 세 나라가 싸운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조선 왕조는 이제 국군이 쇠퇴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제 36년이라는 더 참혹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을 도우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새롭게 들어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봉건 제후 세력이 몰락하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장렬하게 임진왜란 때 동래 읍성에서 돌아가신 우리 호국 영령들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충렬사입니다. 혹시 충렬사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충렬사 바로 앞에서 살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안락동이죠. 예. 저게- 충렬사는 무슨 동에 있습니까? 안락동. 아, 잘 아시네요. 근데 저게 그런 곳인 줄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임진왜란 때 가장 큰 전투를 했던 동래읍성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송상현. 송상현 부사였습니다. 네. 송상현 부사는 지금으로 보면은 부산광역시장에 해당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충렬사에 모신 영령 중에서 그 당시의 동래의 총책임자였던 송상현 부사님께서 가장 가운데에 모셔져 있습니다. 가운데 세 분이 있는데 혹시 다른 두 분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몰라도 한 분은 예, 이순신 한 분 장군. 누구십니까? 이순신 장군일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네. 정발장군. 예, 정발장군. 왜 정발장군이 모셨을까요? 동네 진성업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하셨기 때문에 정발장군 일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박수. 예. 그 이순신 장군은 맞아요? 아닐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아닐 것 같아요. 1592년 11월 달에 부산포 전투의 승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부산을 지킨 3대 영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의 3대 대첩이 있다면은 동래 읍성 전투, 그 다음에 부산 진성 전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 힌트? 네. 네. 해수욕장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해운대 전투? 다대포. 예, 다대포. 다대포. 다대 진성 전투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동래 읍성 전투, 동래읍성 전투. 부산 진성 전투, 부산 진성 전투. 다대 진성 전투. 다대 진성 전투.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군사들이 머무는 군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래 읍성은 부산광역시, 그래서 군인들이 머문다기보다도 부산 지역, 그 당시에 동래 지역 전체를 총지휘하는 동래 부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진 대신에 동래 읍성이라고, 부산 진성과 다대 진성과는 조금 차별화됩니다. 자, 그래서 충렬사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자신의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륙을 한 영토 확장의 야욕을 불사르기 위해서 우리 부산을 쳐들어 왔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일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미처 쳐들어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도 앞바다에 배가 나타나자 무역선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역선보다 배가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아니 이거는 무역선이 아니고 침략이다 하고 정말 장군이 대비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부산 진성이 무너지고 다대 진성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의 중심지에 있던 동래 읍성마저도 무너짐으로써 조선의 남쪽 문인 동래가 괴멸됨으로써 일사천리로 한양으로 향하여 진격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 그 충렬사에 아까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누구신가요? 그 다대진 윤흥신 장군이십니다. 윤흥신. 흥신 장군이.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처럼 동래 읍성 전투에서 전사의 간호단, 즉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순절하신 우리 부산의 3대 영웅을 모신 이 충렬사의 내부 모습입니다. 동래 읍성 송상현 부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래 읍성 송상현 부사, 동래 읍성 송상현 부사, 부산 진성 정발 장군, 부산 진성 정발 장군, 다대 진성 윤흥신 장군, 다대 진성 윤흥신 장군 세 분을 이 가운데 모시고 그 당시에 참가했던 군인들과 백성들의 영령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향을 언제 모시느냐? 동래 읍성 전투가 있었던 5월 25일 제향을 모시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송상현 부사의 큰 동상이 부산 시내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디 예, 있는 아십니까? 압니다. 네. 저기 서면인 부전도? 예, 부전동 가기 전에 네. 양정과 네, 부전동 양정과 부전 사이에 사이에. 송상현 광장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 혹시 정발 장군 질문 죄송합니다. 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종상현 부사 그 동상을 양정에 거기에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래 읍성은 동래 쪽에 있는 읍성인데 왜 그 양정 거기에다가 그 정발 장군 그 동상을 세웠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 자, 그 당시의 동래는 부산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래는 내륙입니다. 바닷가가 아니죠. 그 당시에 조선은 바다보다 대륙 쪽으로 더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정보가 약했습니다. 그러니 바닷가에 있는 부산 진성을, 다대 진성을 두세 시간 만에 무너뜨리고 동래 부사에 있는 부산 진성을, 동래 읍성. 동래 읍성을 5월 25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양정과 부전역 사이는 어떻게 보면 부산의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우리 부산의 첫 번째 영웅이신 송상현 동상을 오셔놨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송상현 동상을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조선시대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 같지는 않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관복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왜 관복을 입고 있을까요? 문신이니까. 아, 예. 박수. 예. 아 근데 그렇네요. 예. 그래서 문신이 송상현 문신이 부사는 아니었네요. 예,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문신. 행정을 담당하지만은 부산 시내는 곳곳에 군사 시설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정발장군 동상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그 초량에 있습니다. 예. 초량 바로 옆에 일본 영사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항일거리라는 팻말이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송상현 동상에 비하면은 정발장군은 갑옷을 입고 칼 차고 손을 들고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일본 쪽이겠네요. 예, 해내탄을 향해 예, 있습니다. 해내탄. 예. 바다를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지키겠노라 하고 있습니다. 윤흥신 장군 동상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포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 오늘 모르는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윤흥신 장군 동상은 부산 진역에서 조금 비껴난 곳에 과거 KBS 방송국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윤흥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다대진성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한 윤흥신 장군의 동상도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오가는 큰 중앙 대로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혹시 시간이 나실 때 네. 한번 가셔서 우리 부산의 영웅혹을 세분 송상현 부사, 전발장군, 윤흥신 장군의 관심을 가지고 과거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래읍성 전투로 동래읍성이 무너진 5월 25일은 우리 충렬사에서 돌아가신 우리 임진왜란의 호국 영령들을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는 우리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첫 전투는 부산 진성 전투요. 두 번째 전투는 다대 진성 전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처절했던 동래읍성 전투입니다. 그 동래읍성 전투의 총책임자였던 송상현공을 모신 송공단이 아까 우리 진문숙 학생이 이야기한 동래시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수안동 쪽 그 안락동이 아니 안락동이 아니고 낭민동에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낭민동.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살았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동래시장 바로 뒤쪽입니다. 네. 동래시장의 자리는 과거에 송상현 부사께서 근무하던 동래읍성의 정중앙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송상현 부사를 모신 곳을 송공단이라고, 정발 장군을 모시던 곳은 정공단이라고 합니다. 정공단은 여러분들 좌천동 농빵골목 아십니까? 네. 예, 네. 합니다. 농빵골 그곳이 바로 부산 진성 위치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정공단이 있습니다.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송공단은 다대 진성 전투에 있었던 곳에 지금 송공단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외 수업 다음에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을 그렇게 수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제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송공단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충렬공, 송상현, 순절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우리 송상현 공께서 부산 동래 읍성을 죽음으로 맞서서 싸웠음으로써 비록 순전하셨으나 그 정신과 기계는 두 눈을 뜨고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송상현 부사의 그 유비무환의 정신을, 아니 결사항전의 정신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 가면서 우리의 영토를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토 보존의 정신을 온전하게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시다 순절하신 영웅 호걸들을 모시는 것은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 참화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